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차명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심장 박동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공심장 박동기란 느려져 있는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속에 삽입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심장은 왜 느려질까요? 선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노화현상 때문일 수도 있고,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판막질환과 같은 다른 심장병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약을 잘못 먹거나 전해질 이상이 생겨서 느려지기도 합니다. 심장은 전기가 흘러야 작동하는 전자제품과 비슷합니다. 선풍기 장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 코드를 꽂아야지만 선풍기는 날개가 돌아가고 작동하게 되는데, 선풍기에 전원 공급이 잘 되지 않거나 선풍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선풍기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심장에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 역할을 하는 전기 전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뛰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느려진 심장을 고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이 되는 병을 고쳐서 다시 원래의 심장 속도를 되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배터리나 전선에 이상이 이미 생겨버렸다면 안타깝게도 느려진 심장을 빠르게 하는 특효약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에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인공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장치를 느려진 심장을 치료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 몸에 삽입하여 느려진 속도를 다시 빨라지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으로 삽입하고 있는 인공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를 우리가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전선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전극선이 있는 심장 박동기가 있고 전극선이 없는 심장 박동기,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선이 있는 심장 박동기에서는 전도 시스템 페이싱이라고 하는 최신 기법을 통해서 삽입하는 것이 가장 최신 방법입니다. 이러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는 방법은 이 왼쪽 가슴 윗부분의 피부를 한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살짝 절개를 한 후에, 심장 박동기가 한 20g, 3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작은 기계를 삽입할 공간을 이 살 속에, 피부 아래쪽에 만들게 됩니다. 이제 가슴에 삽입한 페이스메이커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으로 전극선이 이어지게 되고, 마치 보조 배터리를 우리 핸드폰에 연결해 주는 것처럼 심장, 전극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심박동기까지 이렇게 차례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절개했던 피부는 다시 예쁘게 봉합을 하고, 밖에서 조금은 만져지겠지만 샤워를 하거나 일상생활에는 크게 무리가 없이 몸속에 삽입하는 장치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넣는 기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도 건강보험의 도움으로 옛날 기계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가장 최신 기계들만 그 몸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달라진 부분으로서 시술하는 방법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그 전극선이 박동기에서 혈관통의 심장에 들어가고 심장 부위 어느 곳에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 최근에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선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심장의 가장 끄트머리 쪽에만 연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전도 시스템 페이싱이라고 불리는 삽입 기술을 삽입하고 있는데요. 전극선이 심장 원래 전깃줄이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삽입을 되면서 특히 이제 심장 나쁜 환자에게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에 전극을 삽입하는 것이 여러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검사 결과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극선이 있는 최신 심장 박동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전극선이 없는, 전선이 없는 무선 박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극선 있는 박동기가 한 20g, 30g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선 박동기의 경우에는 그 크기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극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를 절개해서 박동기를 삽입할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정맥 혈관, 다리 쪽에 있는 굵은 혈관을 통해 심장에 이제 접근할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서 무선 박동기를 진입시키게 되고요. 심장 안에다가 작은 무선 박동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이제 들어갔던 길은 모두 제거를 하고요. 몸 밖에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 피부에 박동기가 없다 보니까요. 시술하고 난 이후에도 어깨의 움직임이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당기거나 하는 것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초소형 박동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특정 회사 제품, 단일 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이크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품명이고 나중에는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극선이 없는 박동기의 활용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네. 전극선이 없는 박동기가 더 좋아 네. 보이거든요. 네. 이게 더 최신인 거예요? 출시된 걸로 생각하면 더 최신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작으면서 뭐 강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컴퓨터도 작아지면 커다란 컴퓨터보다 아주 작은 타블렛에 어떤 기능적으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동기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아지다 보면 배터리 수명도 조금은 떨어질 거고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박동기를 가지고 있는 중에 다른 부정맥이 발생을 했다. 그 경우에 큰 박동기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박동기에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판별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적으면 판단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부정맥을, 서맥을 아주 완벽하게 교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능적으로 큰 박동기만큼 아주 완벽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박동기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서맥을 가지고 있으신 박동기를 넣어야 하시는 이제 환자분들 진료에서 늘 있는 질문인데 그 환자에 따라서 어떤 분에서는 초소형만 된다. 어떤 분에서는 큰 거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의학적으로 이미 결정이 되는 분들이 거의 반일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보다는 의학적인 필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드려야 되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장단점들, 저울의 양쪽이 올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환자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몸 밖에 아무것도 없고 절개도 하지 않고 수술을 전혀 흔적도 남지 않는, 특히 미용적으로나 활동적으로나 초소형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한 번 넣더라도 훨씬 더 오래 쓰고 훨씬 더 정확하게 부정맥을 판별하는 그런 기능을 훨씬 무게를 두시는 환자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의학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를 먼저 지정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양쪽이 정말로 동등하다고 한다면 환자가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느냐도 환자와 이런 지식을 나누면서 상의를 하는 거에 중요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거는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뭐 보험이 적용이 되는 범위가 다르다든지.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치 자체도 초소형이 더 비싸기는 하고요. 둘 다 그 건강보험에서 급여 적용을 다 받고 있지만 초소형의 경우에는 미용적인 측면도 있고 최근에 출시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 본인 부담금이 거의 50% 정도에 달하고요. 큰 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5% 본인 부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초소형 박동기밖에 할 수 없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다면은 이 초소형을 네. 선뜻 추천은 못 하시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양쪽이 여러 가지로 동등하다면
초소형 쪽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신 이제 뭐 직업상으로 관절을 꼭 써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깨 관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초소형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러한 이유로 가격적인 측면이 내려가지는 않아서요. 충분히 양쪽을 설명을 드리고 선택을 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소형 박동기는 크기가 작다 보니 아무래도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특별한 질병 상태에 따라서는 이러한 박동기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인공심장 박동기에도 많은 발전이 있고요. 최신 기술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 질환에서 인공심장 박동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